Imagine there's no heaven. It's easy if you try. No hell below us. Above us only sky. Imagine all the people living for today. Imagine there's no countries. It isn't hard to do. Nothing to kill or die for. And no religion too. Imagine all the people living life in peace. You may say I'm a dreamer, but I'm not the only one. I hope someday you'll join us, and the world will be as one. Imagine no possessions. I wonder if you can. No need for greed or hunger. A brotherhood of man. Imagine all the people sharing all the world. You may say I'm a dreamer, but I'm not the only one. I hope someday you'll join us, and the world will live as one. 안녕하세요. 뉴스데스크의 바람잡이 지영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선영입니다. 금요일입니다. 왜 저의 이렇게 한 곡이 오랜만인 나가는 것 날. 같죠? 지난주에 지난주에 선배님 말씀 안 하셨어요?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구나. 맞다. 지난주에 우리가 대화를 거의 못했어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여기서 한 10분 전에 만나서 밀린 얘기를 하는데 지난주엔 제 목소리가 그 모양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밀린 얘기를 못해서 맞아요. 2주 만에 만나는 것 네, 같네요. 그러게요. 그렇네요. 네. 근데 오늘 이거 이매진 이 아이랑 무슨 관련이 있어요? 이 아이 하면 연결되는 게 이제 뭔가 짠하잖아요. 전쟁. 네. 그러면은 뭔가 짠하고 전쟁은 이제 싸움, 뭔가 분쟁 이런 것들이 없는 세상을 꿈꾸는 여러 단계가 간 거죠. 진짜 많이 갔네요. 요즘 오늘의 이 아이는 항상 전쟁이나 전투가 전제 조건이 맞아요, 돼야 맞아요. 존재하는 거니까 네. 오늘의 이 아이 자체가 필요 없는 세상이 되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고 이걸 소름 돋았어요. 소름 돋았어요? 네. 제가 원래 좀 소름 잘 돋기는 하는데. 그래요? 별거 아니었군요. 이 노래 존 레논의 이매진을 제가 갖고 왔는데 이 노래는 뭐 너무나 유명한 노래죠. 1971년 노래입니다. 저보다 오라버님 노래입니다. 근데 지금 들어도 전혀 뭐 촌스럽거나 어색하지 않죠. 그리고 이 노래는 저는 들을 때마다 약간 느낌이 새로워요. 제가 우울할 때 들을 때 이 곡이 주는 어떤 에너지와 기분이 되게 좋을 때에 이 곡이 주는 에너지와 아주 마음이 심란할 때 들을 때 이 곡이 주는 에너지, 또 휴가를 갔을 때 들었으면 이 곡이 주는 에너지가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들어도 나에게 뭔가 에너지를 주는 노래. 그 노래가 저는 이 노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노래 인생에 한 곡만 있어도 정말 다정한 딱 친구가 들으면 되거든요. 있는 느낌인 저는 것 이 같아요. 노래와
크리스토퍼 크로스의 세일링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두 곡이 저한테는 좀 그런 곡인데 그리고 이 노래를 들으면 어쩐지 저는 머리가 좀 싹 비워지더라고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서도 또 약간 희망을 갖게 되고 네. 저에게는 저보다 2살 많은 이 곡을 들으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에게 존 레논의 이미지는 어떤 의미의 곡인지도 제가 좀 궁금합니다. 그러게요. 네. 지금 세르파님이 지금 가장 필요한 정신인 것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러게요. 전 세계가 전쟁으로 고통에 빠져서. 네. 아이 뭐 그러니까요. 지난주인가요? 제가 불꽃 축제 소식 전했잖아요. 네네. 저한테 불꽃 축제 가냐고 내일. 네. 저는 안 갑니다. 네, 안 가지만 뭐 사람이 너무 많았겠죠. 저는 로드 스튜어트의 세일링 아닙니까? 근데 아닙니다. 세일링이라는 노래가 여러 곡이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건 크리스토퍼 크로스의 노래입니다. 로드 스튜어트의 세일링도 유명하죠. 네. 자, 그러면 오늘 낮에 눈에 띈 뉴스로 넘어갈까요? 가겠습니다. 네. 자, 지난 1월 제주도의 한 카페에서 손님으로 간 A씨가 콘센트에 꽂혀 있었던 충전기를 무심코 자기 것인 줄 알고 집어갔습니다. 아, 그런데 이 충전기의 주인이었던 카페 사장, 내 충전기 어디 가서 찾다가 CCTV를 보고 A씨가 가져간 걸 알고는 A씨를 절도죄로 신고했습니다. 아니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A씨는 검찰 조사까지 받게 됐고요. 세상에. 검찰이 절도 혐의를 인정하고 그냥 기소유예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혐의 종결이 아니고 저희 또 죄는 있는데 뭐 굳이 재판에 넘길 정도는 아니다. 죄는 있다.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A씨는요. 헌법재판소에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헌법소원을 냈어요. 너무 억울했나 보네요. 이 검찰 수사를 받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한 것이 때문에 자기의 평등권과 자기 행복 추구권이 침해당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자,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A씨에 대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아, 저는 수사가 개인적으로, 잘못됐다는 겁니다. 원하는 결과네요. 왜일까요? 가져간 거는 절도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의사가 그게 아니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걸 역시 증명한 거니까요. 법학전문대학원을 다니는 이선영 씨. 쟁점은 불법 영득 의사였습니다. 어려운 말. 그러니까 타인의 물건인 걸 알면서도 가져가서 내 것인 것처럼 쓰거나 그걸 다시 팔아서 이득을 취하려는 의도가 있었느냐가 쟁점입니다. 네. 근데 이 뭐 정황을 아주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A씨가 이 카페에 굉장히 오랜 시간 있었는데 CCTV를 재판부가 쫙 다 분석했더니 이 사람이 이거를 훔치려고 작정하진 않았다고 판단이 된 거예요. 그냥 이것저것을 챙기다가 무심코 자기 건 줄 알고 가져갈 수 있어 자기 건 줄 알았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A씨의 행동으로 판단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할 수 있었다. 이렇게 했고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의문이 있는 상황에서 A씨의 절도 혐의를 입증하려면 그건 그 책임은 수사기관에 있다. 검찰이 해야 된다. 그래서 검찰이 불법 영득 의사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근데 그게 증명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수사는 잘못된 거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A씨의 평등권과 행복 추구권이 침해됐다. 이렇게 결론을 낸 겁니다. 그렇군요. 네. 아무튼 굉장히 억울했으니까 사실 현재까지 이거를 그렇죠. 네. 근데 에이드리안 헐님이 이러셨어요. 돌려줄 생각은 없었을 것 같은데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저도 이 기사를 봤는데 네. 연락을 해서 갖다 달라고 했대요. 네. 근데 이제 절도죄로 신고도 했으니까 네. 한 달 동안 안 갖다 줬대요. 그래서 검찰은 이게 안 갖다 준 것은 불법 영득 의사가 있었던 거다. 그렇게 이제 처음에는 네. 결정이 났던 것 같아요. 네. 참나 근데 이 주인이 뭐가 이렇게 열받아서 이걸 재판까지 넘겼을까요? 어떤 신랑이 오갈 때 보통 태도 그렇죠. 때문에 화가 나면 그렇죠.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것까지는 맞아요. 또 세부적으로 알 수가 옳고 없어서. 그름을 따지는 거는 화가 안 나는데 감정이 상하는 맞아요. 순간 이제 화가 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항상 남의 감정을 건드리지 맙시다. 서로 배려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네. 자, 저는 이번 주 일요일 한글날이잖아요. 네. 우리 한글날 덕분에 또 월요일날 쉬시는 분들도 정말 꿀같은 휴식을 맞이할 텐데 어쨌든 한글날을 맞아서 이 기사 골라봤습니다. MSGR 뭘까요? MSGR은 MSGR. MSG를
진짜 모르겠는 거예요, 저도. 근데 MSGR 때문에 인터넷에서 난리가 났다길래 뭐야 하고 봤더니 미숫가루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좀 해도 너무하지 않나. 그러니까 뭐 별의별 뭐 뻑가충부터 해서 이제 별의별 추계과들이 많았잖아요. 네. 그건 어떻게든 적응을 해왔는데 이거 MSGR은 조금 심하다. 서울의 한 유명 카페에서 미숫가루 메뉴를 MSGR로 메뉴에 표기를 한 걸 명품 두고 브랜드의 네. 그 저런 비슷한 약자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거 맞아요. 그거 흉내내는 중간에 거. 점 찍힌 네, 거. 네, 예, 네. 예. 그런 느낌으로 따라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서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아니 참신한데 이거 가지고 왜 난리냐라는 분들도 있고. 참신은 하네요. 네, 그리고 다른 이제 한편에서는 아 우리말 추격어도 모자라서 이제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라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예전에 뉴키즈 온 더 블록이 상당히 인기를 끌었을 때 제가 고등학교 1, 2학년 때 그거를 NKOB거든요. 네, 그래서 NKOB라고 그때 다 약 했었는데 네. 나 이거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 왜요? 아이디에다가 그렇게 쓰는 아니죠. 그래서 뉴키즈 온 더 블록이라고 사람들이 다 그랬더니 누가 그걸 남궁옥분이라 그러는 거예요. 어머, 너무 오해받았다. 남궁옥분은 알아요? 근데 남궁옥분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경록 씨 웃었어요. 아. 웃기죠? 아니, 묘하게 이니셜이 같네요. 아무튼 네. 그러니까 갑자기 남궁옥분 대단하다 하셨습니다 지금. 네, 뭐 대단하다 나왔습니다. MSGR 하니까 또 GR 하느라 빵 터졌다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네. 이제 뭐 지금 반응을 보니까 아마 저희 푸터 팬분들은 이제 조금 거부감이 드시나 봐요. 네. MSGR에 대해서. 네, 사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영어 굉장히 많이 쓰고 네. 또 영어가 글로벌 표준이 되다 보니까 사실 일상생활 많이 스며들어 있기는 하잖아요. 네. 그래서 보면 정말 우리 일상생활에 밀접한 곳에서도 영어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대형마트를 보면 특히 그런 것 같아요. 뭐 스테이셔너리 이렇게 써 있고 스테이셔너리라는 단어를 사람들이 다 알까요? 다들 알지는 못할 것 같은데 이제 문구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리고 또 유제품 대신 데어리라고 쓰는 것도 많고 데어리도 모르는 분이 많을 것 많을 같은데.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국립국어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외래어와 외국어를 언제 쓰느냐라고 했을 때 영어를 쓸 때 더 표현이 명확하게 전달될 것 같을 때 쓴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미사일, 뭐 대체할 표현이 없잖아요. 이건 영어지만 이런 식으로 외래어를 쓴다라고 한 응답이 41.2%였거든요. 네. 근데 사실 그 뭐 대열이라든지 뭐 스테이셔너리 뭐 MSGR 이런 거는 이런 취지에도 사실 맞진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확하게 소통이 안 되는 그렇죠. 거니까. 소통이 안 돼야 되니까. 오히려 또 방해하는 느낌까지 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도한 외래어와 외국어에 대해서 사용을 규제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법으로 규제합니까? 그러니까요. 뭐 간판이나 메뉴판까지 어떻게 과도한 그런 규제는 좀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 중요한 건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실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좀 우리말을 아끼고 또 상대방을 배려하는 측면에서 외래어 사용을 조금씩 줄여보는 건 어떨까 싶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일본어 투 외래어에는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하죠. 거부감이 큰데 영어나 또 뭐 불어나 이런 좀 서양말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네. 어쨌든 그쪽에는 또 관대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할 수 있는 건 우리말로 하고 우리말로 표현하기가 정말 이거는 쉽지 않고 소통에 좀 문제가 있다. 네. 그런 거는 외래어를 불가피하게 쓰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네, 낮에 눈에 띈 기사 2개 봤고요. 8초 후에 이번 주 이야기와 오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달과자님도 미숫가루를 뭘 저렇게 쓰나. 네. 참. 네. 미숫가루는 MSGR. 미숫가루로 쓰겠습니다. 저희는. 미숫가루로 합시다. 네. 금요일 푸대를 반짝반짝 빛내는 이선영 아이고 더듬었네요. 금요일 푸대를 반짝반짝 빛내는 이선영 아나운서의 의식의 흐름 코너 이하입니다. 이하이 이번 주 주제는 네. 군대인데요. 이번 한 주 뉴스를 하면서 참 군에 대한 소식이 한미할 것 없이 많았습니다. 정말 많았고 네. 또 매주 뭐 우크라이나 관련된 소식은 또 있고 또 이제 이번 주에는 현무이 포탄이 실수로 떨어지는 바람에 더더욱 군대 얘기가 그렇죠. 참 많았던 한
주,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군대로 준비를 해봤는데 첫 번째 군대부터 얼른 출발해 알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짬밥이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요. 이 짬밥이 어원이 잔반이래요. 저는 그렇죠. 처음 알았거든요. 잔반을 이번에. 남기면 안 되니까. 네, 근데 얼마나 급식의 품질이 그렇죠. 형편이 없으면 남은 밥을 거기에. 그 짬밥이라는 게 이제 은어가 됐을까 싶어서 좀 충격이었는데 사실 그동안 이제 군대 급식이 좀 이제 품질이 좀 그렇다라는 지적은 심심찮게 나왔거든요. 근데 최근에도 그런 모습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군대 급식이에요. 어머. 랍스터 보이시나요? 저게 한 마리가 진짜 나왔나? 네, 한 군대 마리가 하면 진짜 지장군이 떠오른다고요, 쭈쭈니님? 그러네요. 또 장군이시니까. 네. 그리고 다음 사진. 뭘 이번엔 그러네요요? 그러네요는. 네. 또 초밥, 경롱림 이런 메뉴 군대에 계실 본 적 때 있어요? 예. 없대요. 없대요, 이렇게 없대요. 하셨습니다. 참 네. 딴 세상 얘기 네. 같다는 딴 세상 표현. 같다는 그죠? 제스처였습니다, 네, 지금.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이거였습니다. 제스처였는데 네. 사실 이게 정말 놀랍지 않나요? 놀랍네요. 이제 더 이상 진짜 이렇게 잔반 나온다면. 수준이 네. 아닌 거죠. 근데 이게 랍스터 초밥. 그러니까 잔반이라고 더 이상 부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군내 식당 하면 MBC지 않습니까? 그렇죠. MBC가 가성비가 정말 가성비가 아니어도 굉장히 잘 나오는데 이건 군대가 MBC 식당보다 낫겠는데요. 더 군대? 나은 네. 수준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저도 들었는데 사실 회사 밥이 맛있으면 애사심도 생기고 뭔가 자부심이 생기잖아요. 네. 이 사진 이제 제보한 것도 현역 장병이었는데 여기가 이기자 부대 그 훈련이 굉장히 고되기로 유명한 이기자 네. 부대 27사단의 그 군 급식이래요. 네. 근데 이제 입대 전에는 군대 하면 왠지 정말 맛없는 밥을 먹을 것 같고 그랬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이 급식 때문에 오히려 힘을 내서 고된 훈련을 할 수 있다라면서 이제 페이스북 그 대신 알려드립니다. 그 페이지에 직접 이제 올린 거예요. 그래서 네. 사진을 본 네티즌들이 바깥 세상에서는 요새 외식 물가가 너무 올라서 뭘 사 먹을 수가 없는데 이럴 거면 그냥 재입대하는 게 낫겠다. 네. 이런 우픈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물가, 뭐 식비, 신선식품 다 굉장히 뛰고 있는데 맞아요. 이런 상황에서 저런 급식이 가능한 이유는 뭔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산이 증액됐기 때문인데요. 지난달 29일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제2차 추경안이 통과가 되면서 그 안에 편성돼 있던 군장병 급식비가 네. 이제 예산이 인상돼서 통과가 된 거예요. 총 1,125억 원 증액됐는데요. 기존의 장병 1인의 급식이 하루 11,000원꼴이었는데 이번에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13,000원으로 네. 하루 급식비가 2,000원 정도 오른 거예요. 근데 네. 2,000원이 뭐 이게 규모의 경제 효과 때문인지 질이 그렇죠. 2,000원 치고는 굉장히 크게 올랐더라고요. 근데 저렇게 급식의 질은 지금 근데 여기 지금 채팅창을 보니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뭐 저건 보여주기 쇼 아닙니까? 다 저런 거 아닙니다. 저걸 속는 겁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네. 그 급식이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뭐 이러셨는데 네. 여전히 급식의 질이 안 좋은 경우가 있다면 또 제보를 주시면 또 기사화가 될 수 있으니까 네, 맞아요. 언제든지 좋은 것도 안 좋은 것도 늘 제보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예산안이 지난달에 통과된 거라서 그러니까 이번 네. 달부터 좋아졌겠군요. 네. 네. 그런데 급식의 질은 좋아졌다고 해도 위생은 여전히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았어요. 이물질이 나온 사례가 118건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머리카락 뭐 이런 게 아니라 뭐 쥐똥이나 칼날까지 나왔다고 그러던데요. 쥐똥 어떻게 찾은 걸까요? 쥐똥을 어떻게 찾았을까요? 깬 줄 알고 먹을 것 같은데 흙 깬 줄 알고. 흙게요. 죄송합니다. 아니 어쨌든 이게 저도 좀 살펴봤는데 정말 별의별 이물질이 다 나왔더라고요. 네. 가장 많이 나온 이물질이 뭐 벌레 종류, 진해 메뚜기 같은 거. 그리고 두 번째로 많았던 게 케이블 타이, 병마개 이런 게 나왔대요. 케이블 타이가 이제 그 식자재들을 묶어놓으니까. 묶어놓는 거. 그러니까 이러니까 잔반이라는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 네. 버린 거 갖다 다시 사용하는 거 아닌가라는 의혹이 들 정도로 이런 쓰레기가 나고. 흙게의 콩자반 지금 리액션 나왔습니다. 쥐똥이 깨가 난리 났습니다. 깨보다 훨씬 깨에서 크다고 콩자반이라고 나왔습니다. 목격을 네. 하신 분들이 계신가 봐요.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칼날 같은 금속류도 이제 9건이나 나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아까 얘기했듯이 잔반이라는 이야기가 이래서 나왔구나 그렇죠. 싶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요. 이 이물질이 어느 과정에서 들어갔냐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조리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들어갔을 수도 있고 뭐 보관 과정에서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거를 좀 조사를 해보니까 대부분 이미 식자재에 이물질이 포함된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이거는 이제 식자재 공급 업체의 이제 잘못인 거잖아요. 근데 이걸 보니까 반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업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회 이상 이물질이 나온 식자재 업체는 행정 조처를 했는데 적발 횟수가 12회가 넘는 업체도 계속해서 납품을 하고 있는 실태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12회요? 네. 그래서 뭐 예산 늘렸으니까 뭐 여러 가지 반찬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좀 불량 납품 업체들을 더 이상 쓰지 않는 그래야 되겠네요. 이런 내부적인 제도 장치가 꼭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요즘같이 뭐 한반도의 긴장감이 되게 고조될 때 군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좀 심적인 스트레스가 많을 것 같은데, 먹는 것 때문에 기분 나빠지는 일은 정말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도 저희 아들이 뭐 여러 번 얘기했듯이 군대를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군대에 간다. 그 젊은 청년들이, 그거는 저도 남일 같지는 않거든요. 자, 선영 씨도 뭐. 저도 제 남동생 입대할 때 엄청 울었어요. 그래요? 네. 근데 내 아들 군대 갈 때도 별로 안 울었는데. 저희 엄마 아빠도 안 울었어요. 저만 울었어요. 하긴 저도 제 동생 군대 갈 때 울긴 울었습니다. 금방 시간 가더라고요. 남의 저도 저녁은 울긴 울었습니다. 금방 온다고 하는데, 아무튼 우리나라는 이렇게 정전 중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모든 남성이 이제 국방의 의무를 지잖아요. 근데 이제 너무 반짝반짝한 시기에, 귀한 나이에 이렇게 끌려가는 게 좀 좋지 않다. 이제는 모병제 전환을 논의해도 되지 않냐라는 목소리가 점점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뭐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가 선택적 모병제를 이제 주장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뭐 이재명 대표뿐만이 아니라 뭐 박용진 의원, 그리고 남경필 전 경기지사 등도 이제 모병제 도입을 계속해서 주장해 왔습니다. 그래도 이런 얘기가 가장 나오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이제 인구가 적어진다, 이것 때문이겠죠. 인구 감소가 이제 가장 큰 이유인데요. 하지만 이제 쉬운 일은 아닌 게, 모병제를 하게 되면 직업군인이라는 거기 때문에 월급을 줘야 해서 이게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급격히 인상된 월급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들고, 또 이렇게 돈 때문에 군대에 가게 된다면 결국에 가난하고 이제 좀 저학력자 위주로 군입대를 하게 될 것이다라는 지적도 있고, 또 이제 소수로 정예의 강군을 만들겠다, 이게 뭐 취지와 이런 건 좋은데 말이 쉽지, 이렇게 인원이 줄면 결국에는 이제 전력과 병력에 구멍이 생긴다라는 주장도 있더라고요. 찬반 입장이 팽팽하고 다 일리가 있는데, 시민들의 여론은 어떻습니까? 최근 조사를 한 내용이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결과부터 말하면 모병제 전환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47.6%로 우위였어요.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게 정치 뭐 플랫폼 조사였거든요. 그래서 뭐 진보 보수 성향과 상관없이 이제 찬성 여론이 높았고, 또 연령대별 조사에서 젊은 세대보다는 나이가 좀 들수록 특히 50대의 경우는 62.7%나 모병제로 전환해야 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최근에 이제 BTS 병역 문제가 화두가 되면서 모병제로 전환해야 된다는 논의가 더 빈번히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근데 뭐 저거만 해도 정전 후에 뭐 70년 동안이나 우리가 평화롭게 지내고 있어서 정전이 아니라 종전 같은 느낌을 받을 때도 있어요. 물론 이제 북한의 도발이 계속해서 있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들이 징병제와 모병제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에 영향을 주는 것 같긴 한데, 또 최근에는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실시간으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마냥 쉽게 생각할 문제만은 아니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맞아요. 전쟁이 꼭 남의 나라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네. 우크라이나의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아이 주제 감안하면 그 우크라이나 소식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네요. 빠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최근에 러시아가 이제 징집 통지를 해서 굉장히 논란이 됐잖아요. 최근에 20만 명 이상이 결국 징집이 됐다고 하는데요. 놀라운 건 도피행렬 보셨죠? 도피한 인원은 이의 2배, 40만 명이 도피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 전쟁에 나가고 싶은 사람이 사실 누가 있겠습니까? 그 도피행렬도 어마어마했고, 뭐 일부러 팔다리를 부러뜨리는 일까지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도피를 했는데 주변 국경 위주로 많이 빠져나갔고 특히 몽골 같은 경우는 러시아인들을 위한 거주 요건을 완화하는 등 이제 특별히 입국을 막지 않는 모양새예요. 네. 근데 이렇게 도피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좀 러시아의 징집 기준이 황당하기 때문인데 최근에는 태어났을 때부터 시각장애가 있었던 남성을 대상으로 징집 통지를 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러시아가 빠르게 이거는 실수였다라고 인정을 하기는 했지만 아니 시각장애인한테 징집 통지서를 보내다니 네. 이거 정말 아무한테나 막 그냥 전부에게 보내는 거 아니야? 라고 사람들이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또 뭐 대졸자나 IT 기술 전문가 같은 화이트 컬러 노동자는 징집에서 제외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네, 그건 이제 러시아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징집을 한다고 하자 이제 러시아의 경제를 이끄는 기업들에서 빠르게 반발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이제 정부에서 IT 기술자들 그리고 고학력 노동자들은 인력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징집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난한 사람들 네. 그리고 특히 소수민족을 중심으로 징집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고 최근에 이제 빈곤 지역 입대자들에게 러시아 군 당국이 보상이랍시고 생선을 줘서 또 논란이 됐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어제 이 뉴스 보고 진짜 기가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돈을 제대로 주고 보상을 한다 해도 안 가고 싶은 전쟁인데 생선으로 인센티브를 준다? 이게 이제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정말 러시아의 극심한 전쟁 중에 이 빈곤 사태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아이 뭐 그냥 좀 가볍게 저희가 했지만 내용을 잘 뜯어보면 우리에게 이게 얼마나 생각해봐야 할 맞아요. 문제인지 유일한 분단 국가로서 우리가 이거를 그냥 남의 일로 생각하지 않고 공론화해보는 일이 진짜 필요할 것 같아요. 필요할 것 단계가. 같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군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8초 후에 오겠습니다. 자, 뉴스데스크 큐시트 보겠습니다. 2분 25초 좀 속도를 내야 되겠네요. 한 달 전에 태풍 흰남노가 포항을 강타했죠. 네. 한 달이 지난 지금 상처가 다 아물었을까요? 저희가 다시 한번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비스듬한 상태로 땅속에 묻혀있던 펜션 그대로 있었고요. 아유. 그 주차장 침수 참사가 났던 포항시의 그 아파트 아직 전기 설비와 도색 공사가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고의 원인이 냉천, 바로 그 맞아요. 옆에 흐르던 하천이 범람했기 때문이잖아요. 네. 근데 냉천에도 아직 그 범람을 막을 수 있는 이렇다 할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여서 주민들은 또 많은 비가 오면 어떡하나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었고 아직까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이재민들도 많았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는지 또 해야 할 일은 지금 무엇인지 우리가 사실 사고 당시에만 보도를 많이 하잖아요, 언론들이. 네. 근데 오늘 뉴스데스크는 그랬던 언론의 관행을 좀 반성하면서 한 달 후에 그 뉴스 애프터 서비스를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사명감을 갖고 오늘 현장을 면밀하게 취재했습니다. 톱으로 보도합니다. 네. 자, 조금 전에 러시아 얘기 드렸는데 푸틴이 핵 위협을 하고 나섰죠. 너무 무서워요, 진짜. 지금 뭐 네. 핵카드를 만지작하고 있다고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어떤 행사에서 지금 아마겟돈이 뭐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그냥 디스토피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 인류가 멸망할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의 위험이 지금 쿠바 사태 이후 최고조에 달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뉴스데스크에서 정말 너무 러시아가 걱정돼요. 핵카드를 쓸 수 있는 건지 미국은 여기에 어떤 대응책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오늘 0시 30분쯤에 이준석 전 대표에게 당원권 1년 정지 추가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네. 그래서 총 1년 6개월 당원권이 정지돼서요. 당 대표직 사실상 잃게 됐습니다. 네. 헌정사상 최초로 30대 거대 여당의 당 대표였는데 표였는데. 1년 4개월 만에 쫓겨나게 된 겁니다. 그러게요. 그리고 국민의힘 소속으로 차기 총선에 출마할 수 있는 공천 받는 것도 사실 어렵게 됐습니다. 어렵겠죠. 자, 이준석 대표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본인은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지금 뭐 탈당 후 신당 창당 얘기도 나오고 항소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뉴스데스크에서 전망해 보겠습니다. 사연 많은 송현동 땅이 110년 만에 시민에게 돌아왔습니다. 송현동 땅, 안국동에서 광화문 쪽으로 가다 보면 오른쪽에 높은 담장이 쳐져 있던 넓은 부지. 이건 도대체 뭔가 하셨을 텐데 네. 이게 이게 1997년까지 미군 숙소였다가
그게 이제 미군이 이동하면서 미대사관 직원 숙소였나요? 어쨌든 그래서 그게 미대사관 미국 그 직원들이 이동을 하면서 그 부지가 이제 비게 된 겁니다. 네. 근데 이런저런 법적 분쟁과 주인이 계속 바뀌면서 계속 그렇게 폐쇄돼 있었던 상태였는데 결국 서울시가 이 부지를 관리하게 돼서 오늘 시민에게 송현동 땅을 개방했습니다. 야. 여기 뭐 광화문 광장에 4배 정도 크기라고 그러더라고요. 서울광장, 광화문 서울광장 면적의 3배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5시 반부터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뉴스데스크에서 실시간으로 연결해서 110년 동안 담장을 계속 치고 있었던 이유가 뭔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시민에게 개방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이제 본방 시작할 시간이 네, 지났습니다. 됐네요. 네, 네. 내일 세계 불꽃축제 3년 만에 돌아옵니다. 네. 여의도 일대 교통 혼잡은 예상되지만 그래도 뭐 소식은 반갑긴 반갑습니다. 맞아요. 네, 저희는 다음 주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